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하락을 했는데, 이 똑같은 하락이라고 할지라도 질이 좀 더 나쁜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체감으로는,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뭐 0.58%, 0.48% 하락이지만 얘가 갭 띄우고 고점에서부터 밀렸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0.48%보다 더 이상의 하락분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장이었고, 제가 참 싫어하는 형태예요. 개인 수급으로 인해서 갭 띄운 다음에 살짝 올리는 듯 하면서 개미 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밀어버리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 참 좋지 않다. 페이크성이거든요. 장중에 저도 약간 속았어요. 갭 띄우고 얘가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외인이 약간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형태로 가요. 그래서 약간 속아서 또 이 페이크에 넘어가서 저희도 뭐 이렇게 종목 하나 들어간 게 있었죠. 그래봐야 지금 뭐 비중이 저희는 아직도 현금 80%로 가지고 있거든요. 20%한 종목 정도 담아져 있고 80% 현금이기 때문에 혹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차분히 현금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전저점까지 깨고 결국은 계단식으로 하락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려나 봐요. 2025, 2000 여기까지 이제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종목은 웬만하면 이제 신규 매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쪽보다는 좀 그래 그나마 좀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코스닥 종목 쪽으로,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빼기에는 조금 차트가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뭐 며칠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으나, 뭐 결국에는 뭐 어떤 형태로든 전저점을 좀 이렇게 다지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700포인트까지 근처까지 좀 갔다가 여기를 뭐 정말 다시 한번 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 한번 보고 다지고 돌아나가는 모양새로 지금은 일단 시나리오를 저는 세우고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 리딩반에서는 두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한 종목은 테린포장. 이 종목을 우리가 거의 사고를 우려먹듯이 계속 수익을 냈던 종목이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려먹었고, 네 번째 16일날 목요일날, 이날 장 끝나고는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장 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정도 가격대를 절대 깨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 또 좀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급등하고 11선까지 눌리는 와중에 이렇다 할 반등이 별로 없었어요. 양봉도 하나 뽑아준 게 없었고, 그래서 좀 괜찮은 길에 양봉 하나 정도는 뽑아주고 반등 후에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밀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차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2차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면 뭐 본전가 부근에라도 좀 정리 하고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슈팅이 좀 나와줬고요. 얘가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2차 매수가 안 되고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7,200원, 이제 우리 매수가를 뚫느냐 마느냐, 요걸 좀 지켜보는데 훅 줬다가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만 2% 정도 짧게 손절하고 났죠. 근데 뭐 팔고 나서 올랐다고 뭐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얘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뚫어버리면은 여기에 절대 못 팔아요. 사람 심리가 더 갈 것 같거든요. 뚫었으니까. 근데 결국엔 여기 맞고 떨어졌죠.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테린 포장은 음, 좀 시세가 여기서 얘가 가려고 하는 모양새면 캔들이 이렇게 형성되지는 조금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얘는 좀 힘없이 좀 밀릴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규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여기 이 기준선과 21선 사이에서 좀 어떻게 지지받고 돌리는 모습 확인하면서 한번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뭐 근데 막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종목이 아니에요. 뭔가 좀 움직임이 칠 때는 치고 시원시원하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마치 동성지약 쫄쫄이로 떨어지는 모양새처럼 얘도 반등 한 번은 주겠지, 한 번은 주겠지 하면서 떨어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밀리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잘못 물리면 정말 고달프죠. 차라리 투매로 쭉 떨어져 버리면 두려움 느껴가지고 손절이라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손절도 안 나가져요. 아주 정말 이게 물리면 골치 아픈 패턴입니다. 그래서 테린 포장도 뭔가 막 이렇게 시원시원한 모습이 없고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자꾸 줄어들면서 쫄쫄이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빨리 좀 정리를 하고 나온 면이 있다. 그다음에 한진칼은 제가 목요일날 영상 올려드릴 때 이 선을 좀 미리 그어드렸고 7.51선 이렇게 올라오면 7.51선이랑 11선 타점에서 매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7.51선까지 눌림을 줬고요. 저희는 이제 어디서 매수가 됐냐면 장이 계속 외인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51선 준다고 해서 여기서 뭐 39,900원에 걸어놓고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이게 심리가 또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가격대에 와서 반등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버리면 막 조급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따라잡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다린다. 기다리면 매수가를 준다. 다시. 그래서 쌍바닥 만드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슈팅 쭉쭉 줘서 내가 또 이런 식으로 슈팅 주면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손절이랑도 좀 같은 맥락인데 매도를 어디서 하면 좋나요? 뭐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옛날에 영상 뭐 몇 개 올려드렸던 거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매도하는 방법, 손절하는 방법 같은 것도 올려드릴 건데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가장 쉬운 측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들어갔을 때 매도도 그렇고 손절도 그렇고요. 조금 아쉬운데라는 마음이 드는 시점 있죠. 그때가 가장 좋은 매도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슈팅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돈이 확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오른 게 아니라 거래량이 늘지도 않는데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타점에서는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도는 거래량이 터질 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분봉상. 그게 뭐 보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3분봉상 뭐 보시는 분들도 있고 5분봉 보시는 분들도 있고 15분봉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가져가는 그 리듬에 따라서 보는 분봉도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매매를 짧은 리듬으로 하시는 분들은 3분봉을 더 중점적으로 보실 것이고 좀 더 긴 리듬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15분봉을 많이 보실 것이고 예. 저는 이제 뭐 리딩 할 때는 15분봉을 많이 참고를 하고 제 개인 매매할 때는 3분봉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15분봉상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질 때 이렇게 가는데 뭔가 또 이때 당시 슈팅이 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막 또 여기 뚫고 갈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 매도는 매도할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그런 시점, 약간 좀 아쉽다고 생각드는 시점이 있죠. 그럴 때 파시는 게 굉장히 지나고 나면 옳은 타점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욕심 부려서 정말 정수리 끝에서 팔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왜냐면 사람 심리가 어, 플러스 예를 들어 내가 한 8%까지
수익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 플러스 8%까지 찍혔는데 얘가 훅 다시 떨어져 가지고 플러스만 한 3%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심리가 3% 수익 중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3, 4%본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플러스 3%, 4% 구간에서도 매도가 좀 잘 안 나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뭐 본절되고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고 막 이렇게 되면서 물리게 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분봉상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이 나올 때는 어, 적당히 그냥 분할 매도로 대응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하다.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도요. 막 고점 끝에서 막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팔고 나서 막 더 가서 뭐 예를 들면 막 상한가까지 가고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확률을 따져보면 팔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올 때 이 슈팅이 정말 막 20%막 상한가 이런 정도의 슈팅이 나올 확률과 한진칼이 여기서 슈팅이 나왔는데 내가 매도하고 떨어질 확률과 매도하고 나서 막 정말 뭐 땅을 칠 만큼 좋은 상승이 나올 확률을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 매도하고 나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는 조금 아쉬운 감정이 들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손절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자리에서 손절하기 조금 아쉬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구간이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생각이 가장 처음 들 때 있죠. 그때가 가장 빠른 손절 구간이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손절이 안 나가지면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공포 자리에서 막 마이너스 막 20%, 30% 정도 드는, 음,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한 3%, 5%이 정도 들 때는 손절하기가 되게 아까워요. 왜냐면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손절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하기가 아깝단 말이죠. 그러면서 손절이 안 나가요. 근데 그냥 마이너스 10%, 막 15%, 20%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또 두려움이 드는 구간이 되고, 그런 데서 이성적으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쫄려서 손절을 하게 되면 또 손절하고 나서 날아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다. 저점 구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매도도 손절 매도도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 하시는 게 제 경험상에 보면 상당히 괜찮다. 예, 그렇게 됐고, 제가 드렸던 관심 종목 중에 뭐 흥구석유, SFA 반도체, 한창제지, 우성사료, 오파스넷, 인바디 이 정도 있었고, 흥구석유는 여기서 이제 저희는 뭐 먹고 나왔어요. 이날 들어서 이날 먹고 나왔던가 먹고 나왔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에 진입을 했고, 위로 틀게 되면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방향을 아래로 틀게 되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수렴을 하고 나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이 결정되면 한번 빡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상방으로 예를 들면 얘가 다음날 뭐 갭이라도 갑자기 빡 띄우면서 이 기준가를 확 넘어서면서 갭 딱 띄우고 뭐 이런 모습. 아니면 개파락하고 뭐 투매 뭐 이런 모습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갭 띄우고 뭐 그러진 않아. 뭐 갭이 마이너스 1.66% 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요렇게는 이제 매력적인 자리였고, 얘가 여기가 이제 종가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날 종가 위에서 주가가 놀게 되면 이 수렴 구간 기준가에서 상방으로 틀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놀다가 한번 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개파락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뭔가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면서 아무튼 투매가 나왔고, 이제 하방으로 자리를 틀어버렸기 때문에 투매가 수렴 구간에서 밑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투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여기 이 가격대를 일단은 뭐 지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예를 들면 얘가
좀 더 안전한 타점을 찾으려면은 여기 타점은 조금 불안한 것 같고요. 음봉 하나 더 떨어지면 21선이랑 기준선 근처 이 정도 타점 오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수가 돌리면 얘도 한 번 더 상방 쪽으로 오일선 타고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수가 만약에 다음 주에 좋지 않으면 아마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LGU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는 제 생각에는 뭐 굳이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접근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안 좋으니까 뭐 얘가 뭐 이겨낼 수가 없죠. 이렇게 되고, 말씀드렸던 오파스넷 저는 이제 이거 개인 매매로 들어갔었거든요. 개인 매매로 들어갔었고, 목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윗꼬리 채우는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거의 윗꼬리 끝까지 채웠다가 8% 반등이 나왔으니까 수익 구간을 줬다. 그다음에 또 어떤 거를 우성사료, 우성사료도 제가 요날 이렇게 해서 제가 3,300원에 샀다고 말씀드렸었죠. 목요일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익한 정말 돈을 쓴 날에 종가, 그 다음 돈 쓴 날에 이 봉의 저가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고 여기서 반등이 어쨌든 나왔죠. 고가가 4.34%니까 이날 저가부터 하면 한 5%, 6% 정도는 반등이 나온 거예요. 저도 뭐 그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뭐 장이 좋았으면 뭐 이런 정도로 마감했을 것 같은데 장이 안 좋으면서 쭉 밀려버려서 아무튼 여기서 뭐 돌아 나갈런지 다시 이렇게 쭉 밀릴런지는 이제는 알 수 없고, 이제는 뭐 시세를 다 하고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저는 뭐 거의 이제는 관종 삭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 깨고 떨어지면 그렇게 되고, 지금 우성사료랑 S넷 이 자리도 우성사료랑 약간 비슷한 자리긴 해요. 돈을 가장 많이 쓴 날에 저가 부근 6,500원 6,500원 부근에 지금 와 있는데, 여기서 얘가 뭐 저는 이제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장이 반등이 예상된다면 얘를 이 정도 가격에 매수를 제가 했을 건데, 월요일 장이 반등 예상이 좀 안 돼서 아무리 테마주건 뭐 잡주건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반등 타이밍을 노리는 거 보면, 이거 정말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 돌릴 때나 수급이 좀 좋아질 때 얘네들도 반등을 주면서 돌려요. 그런 경우가 많다. S넷은 한번 지켜보세요. 여기서 반등이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월요일날 만약에 이 가격을 깨지 않고 지지하는데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괜찮다 하면은 저도 뭐 한번 들어가서 기술적 반등 한번 먹고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여기 지지 안 하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접근하기 조금 그렇죠. 아니면은 그 다음 타점은 이 정도 타점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음봉을 하나 더 준다라고 하면 이 정도 타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타점이다. 6,000원 부근. 그렇게 보고 있고, SFA 반도체는 저도 개인 매매로 이날 거의 종가 베팅 들어가서 먹고 나오긴 했는데,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약간 털어먹는 봉이죠. 좀 밀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는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 타점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지 어설프게 잡아 들어갔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매매할 종목이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남선알미늄이랑 한창재지, 이낙연, 황교안 정치 테마주인데, 테마주 중에는 가장 유의 깊게 봐도 지금 될 것 같아요. 두 종목 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제가
뭐 리딩에서도 그렇고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고가권에서의 눌림목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웬만하면 방송에서는 제가 좀 안전한 타점, 최대한, 그러니까 뭐, 최대한 조금, 그러니까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뭔가 그래도 안정화되어 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고가권에서 막 이렇게 변동폭이 큰 자리들 말고 좀 잘 눌려서 좀 가격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자리들에서 웬만하면 좀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는 타점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괜찮아요. 일단 남선알미늄이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최애 관종으로 보고 저는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우리가 뭐 대권 주자로 봐도 조금 이쪽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잡음이 많잖아요. 이쪽은. 근데 이쪽은 뭔가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뭐 리스크 둘 만한 요소가 요쪽보다는 좀 더 적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매매하는데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야 클래시스 대단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더 간다고 추격 매수는 이제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는 좋은 눌림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타점인 것 같고요. 오이솔루션도 좋은 눌림 주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눌림 주고 오일선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한번 접근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권이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7.51선 이렇게 좀 눌리면 이 정도 가격에서 가격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면 이 정도 타점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LB 세미콘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9,500원 부근 요 정도 타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한번 매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봉이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무조건 9,500원 떨어진다고 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이 타점까지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 타점까지 얘가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아마 타점이 될 거예요. 네, 얘가 이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그때 캔들 형성되는 거 보면서 제가 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도 괜찮습니다. LB 세미콘도 나쁘지 않고 신화도 좀 더 많이 좀 떨어져야 되고요. 기다리죠. 남성은 좋은 타점을 이미 좀 줬던 것 같아요. 여기 기준선 3,000원 타점을 줬고 얘도 참 움직임이 얘가 만약에 이 정도 눌림 다시 주고 쌍바닥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면 이런 부분에서 매수도 가능할 것 같다. 여기까지 주고 거의 반등 한 번 없이 지금 3,000원 부근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7.51선 이렇게 올라오고 11선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장이 좀 받쳐주면 월요일날 만약에 장이 막 이렇게 또 외국인 매도로 밀리는 모습이 아니라 장이 좀 받쳐주면서 얘가 장 초반 살짝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면 이런 부분에서 좀 매수해서 짧게 손절선 짧게 잡고 한번 매매해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3,000원 깨면 던져버린다고 생각하고 반등 나오면 또 먹을 수 있는 거는 크고 손절은 짧기 때문에 또 가성비가 굉장히 나오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고 얘 TNR 바이오는 한 번 더 가려고 이러는 건지 여기서 지금 해먹고 쌍봉으로 떨구는 건지 뭐 참 감이 안 와요. 감은 안 오는데
좀 조심해야 할 자리는 맞아요. 얘가 지금 쌍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모습, 18,000원 깨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딱히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테마들도 다 지금 한 번씩 치고 시세를 끝내가는 과정에 있는 테마주들이 좀 급등주들이 좀 많아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게 막 동성작은 진짜 이제 뭐 좀 끝난 차트라고 봐야 되겠죠. 얘가 요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혹시 뭐 반등이 좀 나오면, 혹시 좀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요 정도 구간에서 반등 혹시 크게 좀 나오면 그때 한번 빠져나오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좀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완전히 이제 시세 주고 죽는 과정이라서 조금 안 좋아 보이네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타점을 다이렉트로 주면 좀 지켜보시죠. 딱히 지금 뭐 엄청 막 매력적이다라고 보이는 게, 체시스가 조금 수상해요. 얘가 움직이는 게 기준봉 뽑고 이날 첫날 캔들 중심 저가를 절대 안 깨요. 절대 안 깨고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시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얘가 좀 움직임이 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뿅. 일단은 지켜만 보시죠. 지켜만 보시고, 그 다음에 호텔신라도 지금 61선 지지받고 돌리는 거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종목들이 영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좀 제외. 그 다음에 애경산업도 실적이 괜찮아가지고 이 박스권 뚫는 흐름으로 가려고 하다가 일단은 힘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페스는 잘 가고 있고, 아무튼 유비코스 홀딩스도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긴봉 거래량 터졌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의 윗꼬리는 우리가 매집의 가능성을 더 무게를 두고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고가권에서의 윗꼬리는 이제 매물을 털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유비코스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요 정도 아무튼 감신 종목 좀 복귀해드렸고, 지금 제가 얘네들은 좀 매매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얘네밖에 없어요. 난산알미늄, 한창재지, 클래시스, 오이솔루션, 요 정도. 굳이 매매하실 분들은 요 정도 괜찮은 종목들이니까요.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